자, 그래서 절대값을 칩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 넣습니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 에다가 x의 n 플러스 1. 자, 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n이니까 얼마 됩니까? 그냥 n 팩토리얼에다 곱하기 x의 n승이죠. 이거 절대값이에요. 자, 이렇게 치다 보면, 자, 여기서 쓰면 얼마 됩니까? 어차피 양수가 되는 얘는 관계없죠. n 플러스 1 빠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x가 약분되면 얘 x가 남는데, 이건 변수니까 어떤 값이 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절대값을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게 b에 의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극한을 때려주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뭡니까? n 플러스 1의 절대값 x.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x는 무슨 값인지 몰라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알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1보다 작으면 명백하게 뭐가 된다? 수렴한다. 이때 우리는 절대값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결론은 무한대로 가니까요. 무한대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결론은 이게 x 값이 범위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0이에요. 자, 절대값이 0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죠.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거죠. 단 이번에 1보다 작고 1보다 크지만 등호인 경우도 봐요. 왜? 어차피 이거는 뭐 변수 x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등호가 있단 말은 뭐가 됩니까? 고로 절대값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에 x 이퀄 제로에서 뭐 한다는 거죠?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왜 제로에 수렴하냐? x 이퀄 제로를 넣어봤더니 이게 빵이잖아요. 이게 빵이 되면 전체 얼마 되면 0이 되니까 0은 계속 돼봐야 어떻게 되면 0이죠. 수렴한다는 사실 알겠죠? 자, 이번에 이런 경우 몇 급수는 x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꼭 봐야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 x 이퀄 제로를 뭐냐면 수렴하도록 하는 수렴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수렴점. 제로에서 수렴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x값에 따라서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몇 급수는 저와 같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뭔가 수렴 발산이 바뀌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예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거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도록 합시다. 뭐를 볼 거냐면, 자, 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뭘 보냐면, 자,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냐면, 자, 시그마 n 이퀄 제로에서, 시그마 n 이퀄 제로에서 뭐 한다 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분의, 자,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3의 n승에다가 xn승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죠? 몇 급수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비판정을 하기 위해서 양수를만 선생님 몸이 거의 기름 덩어리라서 보니까 이거 탁탁 칠 때마다 기름이 엄청나네. 아, 여러분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칠판을 보면 거의 기름 장난입니다. 그 인간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뭘 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절대값을 칠게요. 그럼 절대값 치면 마이너스 3의 n승에다 x의 n승에다 뭐가 되죠? 여기서 n 플러스 1승 뭐 넣어야 되겠지? 자, n 플러스 1승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에다가 x의 n 플러스 1승 나누기 n 플러스 2 루트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다 곱하기 n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요거 역수죠. 마이너스 3의 n승에 x의 n승 루트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일단 한번 볼까? 여기에 마이너스의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빠지죠. 마이너스 3이 빠지는데 어차피 이거 둘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3이 봐야 얼마 돼? 3밖에 안 남지. 절대값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x가 하나 남지.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안 어려워. 얘가 남아요.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마이너스 다 없어졌으니까. 자, 이제 절대값 벗기고 루트 n 플러스 2분의 3배 루트 n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x가 됩니다. 절대값 붙어야 되죠. 왜? x는 어떤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자, 이 녀석에다 이제 뭘 한다는 거죠? 양쪽에 리미트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이때가 1보다 작으면 뭐 한다고? 수렴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여기 극한이 얼마요? 이거 다 1이고 3이죠. 그러면 고로 x는 얼마 돼? 3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볼까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어떤 값에서가 아니고 어떤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죠. 자, 이게 어떻게 되면 중간에 센터가 0이네요. 어쨌든 가운데는 딱 0이에요. 이때 요 범위 내에서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수렴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수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요 간격, 이 간격의 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렴 반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수렴 반경. 자, 이 전체니까 뭐가 돼? 여기 나오는 녀석이 어떻게 되니? 가운데죠. 딱 반. 이 길이의 반이 됩니다. 알았죠? 이걸 뭐? 수렴 반경이라고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수렴 구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점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발생한 수렴이니까 수렴 구간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만 중요한데, 여기는 주위에 덜 완성됐어요.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떤 값이 등호가 될 때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등호가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x가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가 뭐가 된다고요? 3분의 1 되는 경우는 꼭 봐야 돼. 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3분의 1 되는 걸 딱 봤을 때 절대값 x가 3분의 1이면요. 여기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요 식에다 보면 x가 3분의 1일 때 봅시다. 첫 번째. x가 3분의 1이면 이 식은 3분의 1의 n승이니까 없어지고 뭐가 돼요? 위에 뭐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고 루트 n 플러스 1 남죠. 맞나요? 3분의 1에서 사라지게 남지. 얘는 뭡니까? 바로 디리클렛 판정법. 뭐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 맞죠?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이거는 바로 뭐죠? 그 교대급수 판정법에 따라 당연히 수렴하잖아요. 얘가 수렴하니까 x 이퀄 3분의 1 때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x 이퀄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은 마이너스 3에서 같이 곱하면 1밖에 안 남죠. 그러면 루트에 얼마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근사를 쳐서 뭐 무한대로 때리면 얼마? 루트 n분의 1 되고 n의 2분의 1 쓰면 p급수에 따라서 1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이거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발산이 되니까요. 실제 수렴할 수 있는 구간은 이 범위에다가 3분의 1은 수렴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수렴 구간은 얼마냐? 그러면 바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x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더라. 3분의 1 들어가도 되더라 이제. 자,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 구간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렴 구간 길이에 뭐가 돼? 반을 쏙뚝 자르는 게 뭐라고? 그게 수렴 반경. 알았습니까? 쉬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 이 등호 놓고 풀어서 앞에 걸 판단하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극한이 만약에 뭐 어떻게 돼? 여기가 제로로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제로로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에 게 제로로 가면 제로분의 1 돼버리면 무한대잖아요.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극한이 0은 아니잖아요. 0으로 가는 거니까 0분의 1은 무한대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수렴 구간은 뭐가 돼? 모든 실수죠. 맞죠?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모든 전 구간에서 뭐가 된다고? 수렴한다라는 것이죠. 이 뭐 무한대니까 수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되고 수렴 반경이 무한대잖아. 반띵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조금 변경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쪽에 볼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x-의 n승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요런 형태는 x-a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됐으면 어떤 값에다 절대값 얼마 돼? x-a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센터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보다 1보다 작다 이래야 되잖아요. 리미트 쳤을 때 n이 무한대로 하면 여기 무슨 값이 있고. 자, 그러면 x-a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결론은 중심이 a인 것 빼고는 어차피 어떻게 앞에 해석이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몇 급수에 대한 판정을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판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차근차근 보면 이 기말고사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중에서 무한급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렴 발산 판정은 쉽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 판정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